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버플로우부터 한번 좀 보죠. 오버플로우. 자, 오버플로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렇게 요소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요소가 이 안에 있는 컨텐츠에 의해서 원래는 자동으로 세로가 늘어나는 형태예요. 세로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이 요소도 똑같이 덩달아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요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속성 값을? 오토라고 불렀어요. 오토. 그러니까 높이를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요. 컨텐츠가 늘어나는 만큼 요소의 크기도 커져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높이를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컨텐츠는 이제 사실은 이 요소의 자식이죠. 자식이니까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잘려야 됩니다.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요. 말 그대로 오버된다는 거죠. 오버. 오버되는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이제 비저블이라는 속성이고요. 요거 내가 숨기고 싶다. 그러면 히든이라고 하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자, 똑같이 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소의 자식 노드가 컨텐츠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자식 노드의 컨텐츠 범위가. 자, 이때 어떻게 보일 건지에 대해서 정하는 속성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라 불러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쓰라고 높이를 오토로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컨텐츠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부모의 요소도 커지는 거죠. 커져요. 그래서 고정 길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살펴본 게 뭐냐면 자식 노드한테 높이를 뭐 30%로 주면 이거를 못 인지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높이가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을 하면 30%가 먹히고 고정을 안 하면 안 먹힌다. 자, 이 오토라는 속성과 관련이 있다 했고요. 조금 더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그죠? 이 자식 노드 그러니까 부모 노드의 길이를 고정해 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자식 노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오버플로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오버플로우는 사실 누구랑 또 관련이 있냐면 텍스트 오버플로우라는 친구랑 또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친구랑 또 관련이 깊고요. 자,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버플로우는 자, 이 컨텐츠가 오른쪽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그죠?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벗어난 건 X, 아래로 벗어난 건 Y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X, 오버플로우 Y.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거 두 개 생략하면 오른쪽 왼쪽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값은 보이겠다. 그러니까 넘치면 보이겠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본 어, 요 화면을 기억하면 돼요. 요거. 지금 현재 자식으로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버플로우 된 거죠. 기본값. 자, 그걸 내가 숨기겠다. 자, 숨기면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스크롤로 숨겨진 걸 보이겠다. 이렇게 되고요. 오토는 자, 이게 넘어간 거, 그러니까 스크롤이에요. 이 친구는 스크롤인데 예를 들어 X축으로 넘어가면 X축으로 Y축으로 넘어가면 Y축으로 우리가 스크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오토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 속성을 좀 볼 거고, 이제 여기는 정리가 안 됐는데, 텍스트 오버플로우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음, 자, 우리, 여기 웹스톰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CSS에 오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HTML, 이름을 L06, 오버플로우라죠. 오버플로우. 타이틀은, 넘치는 자식 노드의 컨텐츠 처리. 이렇게 하죠. 넘치는 자식 노드의 컨텐츠 처리. 이렇게 하죠. 똑같이 제목도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죠. 자, 항상 이렇게 라이브 에디트로 서버에다가 올라간 모습을 이렇게 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스타일 미리 적용하고 가죠. 여기 안에서 스타일. 자, 부모 박스를 따로 만들 거예요. 페어런트라고 할까요? 페어런트 박스. 아, 그냥 페어런트 하자. 자, 이 친구 색깔을 좀 지정을 할게요. 좀 옅은 색깔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우리가 그레이 계열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그레이 계열로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밝은 색으로 하고 싶으면 색깔을 많이 어두운 색깔로 하고 싶으면 색깔이 적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샵에 FFFF가 제일 밝은 색깔이고요. 여기서 내가 뭐 한 99999 이렇게 하면 조금 회색 계열이 됩니다. 자, 볼더도 조금 줄까요? 자, 볼더도 좀 주죠. 볼더 한 4px의 솔리드 이렇게 주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 박스를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div 클래스 페어런트 자, 지금 보면 배경이 하나도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탁 썼어요. 짠! 그러면 쭉 튀어나오죠. 내가 또 이 안에 또 뭔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자, 이때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이 상태를 높이가 어떻게 돼 있다? 그죠? 오토로 되어 있다. 오토로 되어 있다. 여기다 내가 높이가 오토인 거죠. 어떻게? 높이가 오토인 거죠. 그러면 너비는 기본값이 뭘까요? 너비의 기본값. 너비는 100%겠죠. 너비는 항상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100%로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주석 달고 자, 블럭의 기본값인 거죠. 블럭의 컨텐츠 너비 높이 기본값 이렇게 합니다. 자, 100%라는 건 무슨 뜻이다? 부모의 크기와 너비를 똑같이 하겠다.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어떠인 거는 컨텐츠의 높이만큼 높이를 갖겠다. 자, 이때 컨텐츠는 이 친구를 이제 자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자식 요소, 자식의 높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자식이에요. 얘네들 다 자식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페어런츠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div인데 페어런츠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현재 부모가 누구냐? 바디가 되겠죠. 바디. 이 바디는 현재 형제로, 자식으로 H1이 하나 있고요. H1의 형제로 div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H1은 현재 말단으로 이렇게 텍스트 노드가 있고요. 텍스트 노드 이걸로 하자. 이렇게 텍스트 노드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말단이라서 더 이상 포함이 안 된다. 현재 이런 텍스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 현재 텍스트가 있죠. 그렇죠? 근데 현재 여러 개가 있죠. 현재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형제로 BR 태그가 있고요. BR은 그냥 이렇게 할까요? BR. 또 D가 있고, 또 BR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요 형제들의 높이만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형제들의 높이만큼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머릿속으로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높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컨텐츠를 우리가 삽입해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게, 사용자들이 소비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뭐죠? 이렇게 스크롤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높이를 계속 높이는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웹은 뭐다? 이 스크롤을 계속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요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어떻게? 여기다가 BR을 곱하기 20개 이렇게 하죠. 20개. 그러면 이제 20개의 띄어쓰기만큼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죠. 자, 유저 인터페이스란 말을 되게 자주 쓰고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경험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웹브라우저를 어떻게 사용해서 경험을 얻냐? 어떻게 사용해서 경험을 얻냐? 이게 사용하는 방법, 유저 인터페이스, 경험을 얻었냐? UX, UI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로 기본적으로 UX, UI가 되어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 스크롤이 아니라 이런 스크롤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쿠키런이다. 이제 쿠키가 이렇게 있고 배경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배경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사람이 마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쿠키가. 자, 그래서 가로 스크롤도 실제로 있죠. 여튼 이렇게 스크롤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소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어 영어 뜨는 거 기분 나빠서 오른 위로 쭉 올려서 코리안 해놓을게요.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고정 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고정 크기로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떻게? 자, 높이를 자, 내가 뭐 200px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요 br이라는 거는 자식 요소인데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br로 해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자식을 하나 블럭을 만들어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여기다가 차일드 블럭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차일드는 색깔을 조금 화려하게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핫핑크로 할 거고요. 자, 볼더도 좀 줄 건데 볼더도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자, 이번에는 대시드라고 하는 잠깐만요. 색깔부터 해야 되구나. 색깔을 퍼플로 해야 되겠다. 퍼플로 하고 퍼플이 왜 됐구나. 퍼플로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제일 끝에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제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 일단 한 3px 대시드 하고요. D라고 해서 그렇구나. 퍼플 이렇게 할게요. 색깔이 맨 끝에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 BR 태그를 이 child 안에다 쓸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지우고 BR을 여기 div 쓰고 클래스 child 쓰고 그럼 요 안에 child가 생기겠죠? 자, 요 안에다가 BR을 여러 개 써볼게요. BR을 아니다. 이런 BR 쓰지 말고 여기다 강제로 높이 올려보자. 자, 여기다 어떻게? 강제로 자, 높이를 자, 여기는 200이고 자, 넘치게 400px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넘쳐버렸죠? 지금 가로는 부모랑 똑같은 크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쳐진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넘쳐진 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들이 요게 좀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너비를 좀 줄이면 더 티가 나겠죠? 너비를 자, 분모의 50%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중앙정렬도 해볼까요? 중앙정렬은 자, 제가 이제 요게 마진이 자동으로 오른쪽에 꽉 차서 그렇다 그랬죠. 블럭은 좌우를 꽉 채우는 오토를 주면 되겠죠. 마진을 0, 오토. 그러면 좌우가 오토로 이렇게 해서 정렬되겠네요. 자, 지금 이게 뭐다? 부모의 요소보다 자식 요소가 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기본 속성이 좀 별로예요. 죠? 기본 속성이 뭐예요? 오버플로우가 마치 토한 것처럼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자, 페어런츠 와서 자, 오버플로우가 디저블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값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스크롤을 주는 거예요. 스크롤. 자, 근데 이 스크롤은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안 넘쳐도 스크롤이 생기는 거예요. 스크롤이 생겼죠. 지금 자식을 제가 줄여도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식이 넘칠 때만 스크롤을 보여라. 이게 오토라는 속성이 있어요. 오토.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오토. 그러면 넘치는 부분만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토를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높이를 고정되는 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구나. 물론 근데 이런 그 어, 요소들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저런 게 존재합니다. 볼까요? 음. 지금 보면 여기는 스크롤은 아니지만 현재 이 친구가 여러 개가 있죠.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스크롤처럼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친구가 가로든 세로든 오버플로우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스크롤 형태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조금 촌스럽고 별로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마치 페이지네이션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용들이 오버플로우 된 것을 이렇게 넘겨보는 형태로 되어 있죠. 실제로 스크롤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 현재 이런 것들은 좀 스크롤처럼 보이긴 하네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본 거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미지 갤러리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가로로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자, 가로로도 한번 해보죠. 가로로도. 자, 여기 오셔서 자, 똑같이 써볼 건데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띄어쓰기 H하라고 자, 붙여놓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겼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좀 너비를 다르게 줘볼 거예요. 너비. 그 다음에 높이도 조금 다르게 줘볼게요. 자, 여기 와서 직접 줄게요. 자, 어떻게? 자, 여기다가 스타일로 일단 높이부터 수정할게요. 높이를 한 150px로 줄게요. 150px. 지금 안 넘어갔죠? 자, 근데 얘가 위아래 정렬이 똑같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좀 많이 써야겠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위아래가 중간 정렬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방법이 뭐냐면 이 부모 요소에 어, 텍스트 높이를 라인 하이트라는 게 있어야죠. 라인 하이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블럭이라서 그런 건 잘 안 될 거고요. 마진을 위아래를 주는 게 사실 지금 현재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마진을 줄 건데요. 마진. 근데 이제 위아래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안 먹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위아래가 안 먹히죠. 그래서 지금 요 크기만큼 마진을 일단은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친구를 정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렉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뒤쪽에서 좀 배워볼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탑에다가 한, 어, 지금 현재 25px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다가 25px. 그리고 이제 좌우는 오토를 줄 거니까 오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자, 근데 분명히 200을 딱 맞췄는데 자, 200을 딱 맞췄는데 넘어갔어요. 이유가 뭘까? 자, 이유는 뭐냐면 이 블럭이요. 이 블럭이 실제로 200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왜 200보다 더 클까요? 200이 아니라 이 블럭이 좀 더 크기 때문인데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이 볼더 높이가 지금 계산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 컨텐츠 박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걸 볼더 박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150. 이게 지금 크기가 몇이죠? 그죠? 지금 현재 이 친구 너비가 50% 줬죠? 50%니까 100이고 100이고 좌우 위아래니까 뭔가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튼 뭔가 제가 지금 맞췄어요죠? 맞췄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맞아요. 150이고 25, 25니까 200이 맞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높이가 요 볼더를 계산을 안 한 게 된 거예요. 볼더가 현재 4px니까 실제로 크기가 더 커진 거죠. 15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게 컨텐츠 박스라는 거예요. 박스 사이즈를 볼더 박스죠. 박스 사이즈를 볼더 박스. 자,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이제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개발자들이 이 볼더 박스를 많이 쓴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했을 때 딱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배운 거 일단 쭉 써봤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자, 가로가 길었을 때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하냐죠. 그래서 가로를 길게 한번 해볼게요. 가로를 임의로 한 4000px 줘볼까요? 4000px.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미지 갤러리가 될 거예요. 이미지 갤러리. 위아래가 늘어난 게 좀 아쉬운데 이렇게 이미지 갤러리를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그다음에 좌우로는 이렇게 이미지 갤러리를 보통 소비할 때 쓰게 되겠죠. 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자, 이렇게 오버플로우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랩 속성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텍스트 랩, 그게 무엇인지. 근데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쉬었다 와가지고 텍스트 랩 한번 보도록 하죠.